끝났습니다. 그에 따라 토론토 소속 제레미 린은 자신의 커리어에 우승 반지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네요. NBA라는 큰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린을 보니 같은 동양인으로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은 NBA에 진출을 성공하여 아시아의 큰 자랑이 되었지만 린과 야오밍처럼 롱런하지는 못한 비운의 동양인 선수들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한 명 한 명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선수는 왕즈지이며 꿈의 무대 NBA를 아시아 선수 최초로 1999년에 진출했었습니다. 당시 신인 선수를 뽑는 드래프트에선 58명 중 36번째로 뽑혔고 그의 첫 팀은 댈러스 매버릭스였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기 직전에 최고 무대를 밟나 싶었지만 전 중국 소속팀이 자신들의 성적 하락 우려 때문에 반대하였고 그로 인해 2년을 더 존버당하고 말았죠. 왜냐면은 왕지지 덕분에 팀이 4번이나 연속으로 우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왕지지는 자국 리그에서 최고의 스타였고 당시 중국에서 뛰고 있던 엘리트거인 야오밍도 왕지지 팀만 만나면 이기지 못했습니다. 2년 존버 기간 동안 소속팀을 또 2번 연속으로 우승시킨 왕지즈는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갔고 드디어 2001년 4월 5일날 첫 NBA 데뷔전을 치렀으며 6득점 3리바운드를 기록하였습니다. 벤치 멤버였고 8분밖에 뛰지 못했지만 이는 아시아 국가에선 큰 화제였었죠. 한국에서는 그와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했던 서장훈을 데리고 NBA 진출 가능성을 토론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NBA 0002 시즌 이후 왕지즈는 댈러스 선수들과 훈련을 하고 만반의 준비 끝에 그 다음 시즌인 0102 시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기량이 훨씬 좋은 동포지션 선수들에게 밀리는 바람에 한때는 중국 농구의 영웅이었던 그가 NBA에선 그저 평균 10분밖에 뛰지 못하는 벤치 자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왕지즈가 3점 슛이 좋고 부드러운 슛 감각을 지니고 있다지만 지나치게 외곽에만 있으려는 스타일이었고 센터에게 가장 중요한 골 및 경합에선 피지컬 괴물들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시즌 이후 댈러스 매버릭스에서는 그에게 재계약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려난 왕지즈는 LA 클리퍼스에서 한 시즌, 마이애미 히트에서 2시즌 동안 선수 생활을 하였는데요. 거기서도 큰 발전을 하지 못하고 팀에서 입지가 좁아지자 결국 04-05 시즌을 마치고 2005년에 자신의 고향팀으로 돌아갑니다. NBA 커리어에서 선발이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아쉬운 선수였지만 그의 NBA 진출 성공은 후배 중국 선수들을 비롯해 전체 아시아 농구인들에게 큰 도전 정신을 새겨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론토 랩터스가 우승하면서 제레미 린이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 반지를 가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최초는 16년 전입니다. 그 주인공은 멍크 바티어. 큰 덩치의 소유자인 그는 앞서 소개한 왕지즈보다 더 많이 주전으로 출전한 선수인데요. 심지어 NBA 이적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주전을 먹었습니다. 왜일까요? NBA 오기 전 중국에서 엄청 잘해서? 2002년 2월 말 당시 덴버 너게츠 팀에는 센터 핵심 멤버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트레이드 됐고 나머지 한 명은 부상 때문에 팀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센터가 필요한 덴버는 중국에서 뛰고 있던 멍크 바티어를 급하게 영입한 뒤 바로 경기에 투입시켰고 그 덕분에 그는 정규 시즌 10경기를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이후로는 그의 NBA 커리어에서 선발 경기는 없었어요. 진짜로 센터 땜빵용으로 데려왔는지 덴버 너게츠는 멍크 바티어를 다음 02-03 시즌까지 안 데려갔고 디트로이트한테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한 장 받고 넘겨버립니다. 그러고 이틀 뒤 뜬금없이 NBA 명감독인 그렉 포포비치가 디트로이트한테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 한 장을 주고 멍크 바티어를 데려옵니다. 그 이유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열렸던 농구 월드컵 때 중국 대표팀으로 큰 활약을 하던 그를 포포비치가 눈여겨봤기 때문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명감독 팀으로 들어간 멍크는 그저 가비지용으로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팀이 우승을 해서 아시아 최초 NBA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네요. 자유계약으로 풀린 그는 토론토 랩터스가 데려갔는데 03-04 시즌 중간에 올랜도 매직에게 신인 선수 지명권을 받고 넘겼습니다. 멍크는 3번 연속으로 지명권이랑 교환당했네요. 더 슬픈 건 그러고 3일 뒤 방출당합니다. 동양인 치고 NBA의 몸 좋은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외에 공격 스킬과 민첩성, 농구 지능이 비교적 좋지 않았기에 선발 10경기와 우승반지 성적만 내고 2005년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2009, 2010, 2011년 3년 연속으로 소속팀을 우승시킨과 동시에 MVP도 싹쓸이갑니다. 앞에 두 사람처럼 키가 크지 않았지만 175cm로 NBA 데뷔를 했던 아시아인도 있습니다. 나랑 똑같네? 그의 이름은 타부세 유타, 일본인입니다.
8살 때부터 농구의 소질을 보인 타부세는 만화 슬램덩크 산왕고구의 모델인 노시로 공업고등학교를 진학하자마자 고등농구 세계대회를 3년 연속 모두 제패해버립니다. 즉 모두 합하면 9연패. 그는 일본 고등부 농구 역사를 새로 쓴 초특급 유망주였습니다. 2000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엔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갔고 대학농구 2부 리그에서 선발로 훌륭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비록 작은 키였지만 센스있고 정확한 패싱 능력과 스피드, 좋은 슛 감각 등 여러 스킬 덕분에 미국인들 농구에 잘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일본으로 돌아온 타부세는 곧바로 프로 계약을 맺었고 데뷔 첫 02-03 시즌 때 신인왕을 수상할 정도로 훌륭하게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자마자 2003년 7월부터 꿈의 무대인 NBA에서 데뷔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자유계약 혹은 젊은 NBA 선수들, NBA 하위리그 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어필하는 주무대인 NBA 썸머리그에 참여하기, 덴버 너게츠의 트레이닝 캠프에 합류하여 프리시즌 경기 뛰기, NBA보다 더 아래 세미프로 ABA 리그에 들어가서 경기 뛰기 등 그는 미국에서 자신을 계속 어필했습니다. 우연찮게 당시 뛰었던 팀에는 마이클 조던과 함께 우승을 해냈던 데니스 로드맨이 있었으며 타부세는 그와 함께 ABA 리그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NBA 문을 두드렸고 2004년 9월에 피닉스 선즈랑 정식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는 최초의 일본인 NBA 선수가 되었습니다. 다공리그에서 봤던 영웅 대접을 박차고 시련 가득한 모험을 떠났다가 마침내 성공한 그의 모습은 마치 슬램덩크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네요. 하지만 NBA에서 살아남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였는데 슬프게도 그는 후보로 4경기만 뛰고 3개월 뒤 12월에 방출당하고 맙니다. 그 후 그는 정식 계약을 맺지 못한 채 하부리그인 G리그와 NBA 썸머리그 프리시즌 경기만 뛰다가 2008년 8월에 일본 농구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에 무쌍 찍고 소속팀을 우승시킨 타부세는 미니 아나운서 마에다 유키와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네 번째 선수는 토종 한국인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NBA에 진출했던 하승진 선수입니다. 2m21의 매우 큰 키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농구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생 때부터 농구를 시작한 하승진은 고등학생 때 이미 성인 센터 수준을 넘은 2m15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압도적인 피지컬로 하승진은 고교 농구를 초토화시켰고 고 3위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에 발탁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2003년 12월 SFX라는 미국의 유명 선수들이 속해있는 에이전트 회사 관계자가 고교 졸업반이었던 하승진에게 NBA 신인 드래프트 준비를 제안했고 그는 이를 승낙 후 LA로 훈련하러 떠났습니다. 드래프트에서 뽑히기 이후에 남은 기간 6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했는데 큰 키 때문에 하체에 무리가 와서 늘 무릎이 아팠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고통을 참아내고 훈련을 잘 마친 하승진은 2004년 6월에 신인 드래프트를 참가를 할 수 있었고 2라운드 17픽 전체 59명 중 46번째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NBA 데뷔를 하진 못했고 세미프로 리그에서 기량을 가다듬고 나서 2005년 1월 7일에 첫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날 공을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폭풍 이어씨는 그의 두 번째 경기인 뉴욕 닉스전에서 나온 기록이었고 그날 하승진은 패배가 확실한 상황인 가비지 타임 때 1분 45초 동안 뛰었습니다.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 후보 선수가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해 4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는 LA 레이커스 상대로 13득점, 5리바운드, 1스틸,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05-06 시즌에 그의 성적은 매우 좋지 않았고 결국 포틀랜드가 시즌이 끝나고 하승진을 미러키 벅스로 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나 벅스에서는 이미 센터 핵심 멤버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기량이 낮은 하승진은 시즌도 시작하기 전에 방출되어 버렸고 크게 낙심을 한 나머지 KBL 드래프트를 신청함과 동시에 NBA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센터에게 있어서 2m21이라는 최고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투른 볼핸들링, 공격 및 수비 부분에서 부족한 스킬과 잦은 부상이 그에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승진의 NBA 커리어 기간은 고작 2년이었으며 그동안의 46경기 출장, 그 중에 선발은 4경기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선 신인상 받고 우승도 했던 대단한 선수라는 거